네,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또 가장 많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흐름 체크하면서 들어가 볼 텐데요. 여전히 가장 1등 자리는 삼성전자가 놓치지 않고 있네요. 자, 어제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CES 문이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어마어마한 청사진들을 많이 발표했죠. 새로운 엔비디아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었는데 일단 AI 학습부터 그리고 증식, 배포까지 이 각 단계에서 로봇과 또 슈퍼컴퓨터, 자율주행까지 활용하는 그런 새로운 청사진들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차세대 블랙웰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메모리에 마이크론의 것을 쓰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이 신제품에 마이크론의 GP DDR7이 탑재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 소식 때문에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주가 10% 넘게 반응이 왔었던 반면 삼성전자는 약세에 그쳤네요. 좀 아쉬운 흐름 보였는데 오늘 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이에 대한 흐름들 잠시 뒤에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어서는 역시나 삼성전자를 따라서 SK하이닉스가 2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는 어제 CES에서 또 새로운 신제품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바로 예상했던 대로 HBM3E 16단이 공개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한미 반도체에 TC 본도가 적용됐다라는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요. 물론 단독 기사라서 조금 확인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 신제품에 있어서는 이 본더들의 좀 다양화, 벤더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던 SK하이닉스였는데 한미 반도체 입지가 더 굳건해지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역시나 2%대 내리면서 모두 동반 반락한 움직임 보여줬네요. 자, 이번에 개인 투자자들이 세 번째로 가장 많이 매수한 기업, 바로 삼성 SDI였습니다. 어제는 2차 전지, 셀, 소재 기업들 다소 아쉬운 흐름을 보였었는데 이제 전기차의 중심축은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야 한다라는 분석이 담긴 보도가 있었습니다. 배터리 생산 능력만 따져봐도 미국이 훨씬 유럽보다 더 월등히 갖고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고요. 이제 4위에 오른 기업도 한번 볼까요? 4위에는 여전히 현대차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CES 행사에서 엔비디아 젠슨 황의 어떤 청사진을 엿볼 수 있었는데 그가 언급한 협력사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자율주행이든 로봇이든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은 단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는 또 외국인과 기관의 외면도 받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 동반 매도세 이어지고 있다는 점. 이어서 5위는 한번 볼까요? 어제까지는 이 5위 자리에 기아차가 올라와 있었는데 LG화학이 한 계단 더 상승하면서 힘을 내줬습니다. 자, LG화학은 이제 전기차 배터리 쪽이 아니라 바이오 쪽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올해 국산 신약 가운데서 LG화학이 개발 중인 통풍 치료제가 신약 후보로 오를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다국가 임상 3상에서는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고요. 2027년에는 FDA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죠.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 어제 CES 개막과 동시에 같이 좀 느껴지는 시장의 어떤 대목들이 있었습니다. 자, 6위에 오른 건 바로 기아였네요. 기아는 한 계단 내려오면서 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6번째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자, 기아와 관련해서는 사실 어제장에서 전기차 관련된 새로운 속보가 있었습니다. 단독 기사인데요. 샤오미의 한국 법인의 사업 목적에 자동차 판매업으로 기재가 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업계에서는
이제 샤오미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 전기차 판매를 이어가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자, 이어서 7위도 한번 보시죠. 7위에 오른 기업. 마지막 기업은 원래 하나오션이었는데 조선주 자리를 뺏기고 바이오가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유한양행. 작년에 랭라자가 국산 항암제 최초로 FDA 신약 허가를 받으면서 굉장한 화제가 됐었는데요. 자, 이로 인해서 제2의 랭라자 찾기 저희도 계속 해왔었죠. 그런데 유한양행도 기술 도입과 수출 대기를 통해서 제2의 유한양행 또 랭라자, 넥스트 랭라자 찾기에 돌입하고 있는 반면에 그 밖에 다른 허가 품목들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역류성 식도염 또는 항암제, 다시 말해 HK 이노엔과 HLB 가운데서 FDA의 그 높은 문턱을 통과할 기업은 무엇인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또 기대감이 여실히 반영된 대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주식 오늘장에서는 어떤 포인트로 투자를 해봐야 될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SP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가장 먼저는 CES 얘기부터 해보면서 출발할까 합니다. 어제 참 공교롭게도 젠슨 황 CEO의 발언과 동시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거래를 연속 이어오던 상승세를 좀 뱉어내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마이크론을 선택한 영향일까요? 어떻습니까? 그냥 SK하이닉스의 가격을 압박을 넣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로 고객사를 다변화하겠다라는 그런 신호탄으로 봐야 될까요? 뭐 이거는 사실 뭐 해석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다 같이 3사가 지금 디램과 관련해서는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서 약간 뭐 보여주기식으로 의도적으로 좀 마이크론을 강조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정답일지 우리가 지금 섣부르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 얘기가 나오면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어제 좀 하락세로 마감을 했고요.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제 미국 증시에서 상승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풀이장에서 좀 강하게 움직였던 거에 비하면은 상승폭을 좀 반납했다 정도로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결국에는 지금 젠슨 황이 결국에는 이번에 새로운 모델 GTX 50 시리즈를 공개를 했는데 이게 가격이 지난번 버전보다도 훨씬 성능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다. 이러한 점들을 봤을 때 만약에 교체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난다고 한다면 사실 마이크론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도 동일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뭐 사실 어제 미증시도 좀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왔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살짝 하락이 나왔는데 뭐 이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약간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서 약간 미국 기업을 조금 더 치켜 세워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나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역시 재미난 인사이트를 많이 주시는 우리 이주호 본부장이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또 시장에서 반응이 왔다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마이크론 자체도 급등을 했지만 국내 증시에서 보시면 저스템 상한가 터치했고요. 램 테크놀로지도 상한가, 제이시언 시스템은 22% 급등을 했습니다. 우리 마이크론이랑 연관지어서 볼 만한 국내 기업이 있을까요? 사실 네. 어제 급등 나온 종목군들이 뭐 마이크론이라던가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이랑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기업이 거의 없어요. 약간 좀 네. 테마성으로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마치 그 전에 브로드컴 같은 느낌일까요? 네, 뭐 그것보다도 네. 제이시언 시스템은 약간 드론에 대한 테마주 그래요? 쪽으로 오른 거고 램 테크놀로지는 유리기판이고 그다음에 저스텐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떤 그냥 테마성으로 좀 올랐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게 사실 어제 뭐 마이크론 수혜주다 이렇게 보기에는 사실 조금 애매하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일단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선택받았기 때문에 뭐 후발주자로 뒤처지는 것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이 이슈는 일단락을 시켜봐도 될 것 같은데 그럼 SK 하이닉스는요, HBM3 16단 공개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단독 기사긴 하지만 한미반도체 TC 본더가 적용이 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미반도체를 네. 살까요? SK 하이닉스 살까요?
좀 직접적인 질문이긴 합니다. 참 어려운 질문이 아닐까 싶고요. 사실 지금 증권사들 TP가 계속 하이닉스는 상향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뭐 증권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뭐 27만 원부터 29만 원까지 막 다양하게 지금 TP를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 근데 사실 가격적으로만 딱 놓고 본다고 한다면 한미반도체가 훨씬 매력적입니다. 왜냐면 네. 하이닉스는 좀 뭐 한미반도체에 비하면 덜 빠졌고 좀 최근에 많이 반등하기도 했고요. 근데 한미반도체는 사실 고점 대비해서 지금 가격적으로만 딱 본다고 한다면 하이닉스보다도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한미반도체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비교를 해봤을 때 조금 이거는 투자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한미반도체가 뭐 시가총액이 낮은 뭐 작은 소형주가 아니고 대형주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 과연 그러면 하이닉스냐 한미반도체냐 이 두 개를 놓고 뭐가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 그래도 저는 한미반도체가 조금 더 가격적인 매력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16단 HBM이 블랙엘 이후에 이제 차기 버전에 들어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오히려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더 강하게 작용되는 거는 한미반도체가 아닐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미반도체 경쟁사로 꼽히는 한화인더라든지 이수의 추격은 우리 우려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한화인더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사실상 이렇게 한미반도체가 거의 뭐 공식화 해버렸기 때문에 네. 요거를 따라가는 데는 조금 지금 시간이. 당장에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아,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수 말씀하셨나요? 네. 이수 조금 페타시스는 노이즈가 많죠. 지금 그 노이즈 때문에 네. 완전 시장에서 거의 소외돼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수 페타시스는 좀 반등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야, 우리 이조 본부장님, 어제 사실 제가 어제 같이 한 출연자분한테도 한미 반도체랑 기타 본더 장비사들에 대한 어떤 접점에 대한 것들 여쭤봤었거든요. 네. 근데 똑같은 말씀 주시네요. 돌다리 한 번 더 두드려 봤습니다. 자, 그리고 CES에서 보면요. 시간외에서 액침 냉각 쪽이 반응이 좋더라고요. KN솔, 삼성공조, 워트 셋 다 상한가 터치했습니다. 네. 액침 냉각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발열에 대한 코멘트가 있어서일까요? MS가 뭐 데이터 센터 열 관리를 위해서 LG전자 초대형 냉방 기술 칠러를 적용하겠다라는 걸 밝혔더라고요. 이게 시간에서 반응했던 이유는 네. 결국에는 LG가 지금 약간 이거를 좀 목숨을 걸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요. 약간 그 지금 냉난방 공조 네, 그건가요? 왜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LG전자가 약간 좀 애매한 게 예. 하이닉스랑 삼성전자한테 완전히 밀려버렸고 그렇죠. 가전제품도 사실은 막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를 막 뛰어넘을 정도의 수준은 지금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러 가지 LG전자 같은 경우는 사업적으로 뭔가 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다소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도 철수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드라이브를 건 게 바로 이 냉난방 공조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MS 쪽과 얘기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시간에서 나타났다. 근데 이게 연속적일지는 우리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요. 하지만 왜냐하면 액침냉각 관련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올 때 정말 단기적으로 강하게 상승이 나왔지만 또 그 빠질 때도 또 소리 소문 없이 그대로 또 다 빠져버리는 그런 왜-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왜 그런 거죠? 그게 뭔가 실체가 아직 좀 없어서 그런 그렇죠. 건가요? 아직 명확하게 이게 뭐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될 것인지. 그리고 이게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이 지금 데이터 센터를 한다고 하지만 이게 사실상 그러면은 이 액침 냉각 기술을 과연 우리나라 거를 쓸 것이냐? 그러면은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게 맞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아직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불안한 거죠. 이게 확실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계속 이런 롤러코스터 타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비슷한 사례로 유리기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리기판 자체도 앞으로 사업에 대한 전망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결국에는 이게 지금 당장 돈을 버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한 25년쯤이면 SKC에 뭔가 보여줄 게 있지 않을까요? 요번에 뭔가 보여준다고 하는데 네. 사실상 보여줬는데 그래서 돈을 언제 벌 건데
아, 우리가 상용화에 대한 부분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SK 하이닉스도 이제 24만 원대에서 빠질 때 정말 무섭게 빠졌잖아요. 그죠. 그때 빠졌던 가장 큰 이유가 디램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HBM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으나 그거에 대한 만족할 만한 수익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한 점들이 강한 차익 매물을 불러왔고 지금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의 대부분의 특징적인 모습들이 단기적으로 시세가 강하게 나지만 빠질 때는 또 굉장히 강하게 빠집니다. 마치 인맥주들 움직이듯이. 그렇게 테마주 움직이듯이 많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접근하실 때는 좀 이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 네. 이거를 내가 미래에 정말 어떤 것을 보고. 텐베거를 노려보고 이쪽을 한번 선택해 보겠다라고 하시는 거는 아직 조금 이르다.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아, 해야 될까요? 네. 뭔가 이게 사업에 대한 아이템은 좋은데 과연 이게 돈이 될 수 있을 거냐? 과연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데가 빅테크 기업밖에 없는데 그럼 거기에다가만 우리가 매출을 이렇게 해서 돈이 얼마나 벌 것이냐 이거에 대한 퀘스천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본부장님, 혹시 LG전자는 초대형 냉방 기술 칠러를 지금 생산 중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 오늘 잠깐 잊고 있었는데 삼성전자도 잠정 실적을 발표하지만 네. LG전자도 오늘 같이 잠정 실적을 발표하거든요. 이 칠러에 대한 매출 부분 우리 기대감 걸어 보는 건 어때요? LG전자 별로 적나요, 포션이? 실적이 막 그렇게 거기서 뭔가 드라마틱하게 막 그래요? 나온다라고는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랑 뭐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실적이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그렇게 잘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상. 4분기까지도 굉장히 근데 이제 그거죠. 이미 주가는 선반영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조정을 받았고 그럼 이번에는 정말 처참한 수준의 그런 좀 실적이 나오지 않는 한 어느 정도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큰 추가적인 충격은 없을 것이다. 뭐 이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저희 지난 잠정 실적 기간이 떠올라서요. LG전자 기대해보자 했었는데 와르르 다 많이 묻어져가지고 오늘 혹시나 해서 여쭤봤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는 잠시 뒤에 또 새로운 분과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CES 먼저 마무리해볼까요? 엔비디아가 지금 많은 시장의 파장을 불러온 것 같아요. 마이크론을 선택했다라는 거는 반도체의 영향이지만 그 밖에 로봇이나 자율주행에 대한 코멘트도 있었는데 여기에 나온 협력사 리스트를 쭉 봤더니 우리나라 기업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저 너무 네. 속상했거든요. 근데 일단 폐막 전이잖아요. 10일까지니까. 우리 이 네. 남은 기간 동안 기대감 걸어볼 만한 어떤 여지도 없을까요? 아, 진짜 좀 저도 그걸 보고서 속상하죠. 좀 약간 좀 네. 착잡한 마음이 들었는데 사실 우리나라 기술이 지금 뭐 드론 같은 경우도 중국에 밀리고 있고 뭐 지금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기술이 진짜 많이 밀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불만한 건 저는 역시나 드론인 것 같아요. 특히나 CES 이번에 2025에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니어스랩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오. 거기가 이제 드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군사 쪽도 하고요. 공공안정 맞춤형 시스템 드론 솔루션을 구축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비상장 기업이라서 이 니어스랩에 투자한 그 상장사들을 보면은 보통 창투사예요. 컴퍼니 K, 나와이비, SBI 인베스트먼트 이런 쪽인데 사실 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네. 니어스랩에 대한 회사 가치 정말 이게 미래에 정말 기대해 볼 수 좋은 있겠지만 기업인데. 요걸 가지고 투자하기는 좀 부담스럽고요. 지금 드론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가장 센 기업 중에 하나가 그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방산주가.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우주항공을 하고 있는 기업들과 같이 엮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런 동체라던가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좋겠고, 물론 지금 드론과 관련된 기업들 중에 좀 강한 소형주들이 있긴 합니다만, 역시나 주의하자. 왜냐하면 지금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순환매가 너무나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올랐다가 갑자기 수급이 이쪽으로 확 쏠려버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니어스랩이 정말 극찬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은 컴퍼니 K 같은 기업이 갑자기 급등이 나오겠죠. 사실 저 기업도 보시면은 어제 윗꼬리 달고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움찔움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래서 드론 관련주들이 최근에 많이 올라가던 드론 관련주들에서 수급이 빠지고 갑자기 이 니어스랩이라는 기업이 부각을 받는다고 한다면 저쪽 관련 기업들이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 정도로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방산주들 거의 신고가에 근접했더라고요. 네. 우주항공도 그렇고 이 말씀해주신 드론의 포인트에 집중해서 그랬던 걸까요? 지금 아무래도 조금 올라오는 기업들 중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제일 강하게 올라왔어요. 예. 근데 드론과 직접적으로 좀 연결할 수 있는 기업은 그나마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이고요. 그리고 사실 한화는 지금 난립니다. 한화 엔진 어제 엄청난 공시 나왔고요. 잠깐 나고. 그렇더라고요. 그다음에 하나오션도 갑자기 그 트럼프 한마디에 이따가 뭐 네. 조선 얘기도 할 거지만 그렇게 됐고 지금 하나그룹이 굉장히 상승 탄력이 좋고요. 반도체 빼고요. 네. 그리고 LIG넥손 보시면은 그러니까 현대로템도 그렇고 LIG넥손도 그렇고 상승 탄력 자체가 하나에어로보다 좀 딸려요. 그러면 이러한 이유를 배경을 생각해 보면 물론 방산이 짧은 기간에 조정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일 수도 있겠지만 왜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가 강하냐라면 드론과 관련된 군사용 드론과 관련된 사업을 지금 김승현 회장께서 이제 TFT 설정을 해가지고 네. 그 사업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그 약간 재래식 무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이거는 뭐 저도 어디 기사에서 본 건데 네네. 약간 우리나라 K9 자주포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예. 재래식 무기다. 왜냐면 요즘에 드론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레바논 때도 드론이 거의 엄청난 차세대 파괴력을 무기로. 보였잖아요.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군사 쪽, 그러니까 방산 쪽이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은 드론과 직결될 가능성이 높고 일론 머스크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너무나 비싸다. 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21세기 그리고 앞으로는 뭐 K9 자주포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화력이 좋을 수가 있겠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약간 재래식인 거 느낌이 강해요. 왜냐면 네네. 자주포 딱 배치하고 발사 준비하는데 드론이 슝. 하면은 다 터지잖아요. 그럼요. 그러면은 이거를 굳이 그렇게 비싼 돈 들여가면서 해야 되는 거냐? 이러한 생각이 이제 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방산 쪽 우리나라 기업들도 결국엔 이제 탈바꿈이 돼야 된다는 거고 이 드론 쪽으로 뭔가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참 일론 머스크가 정말 똑똑한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니까요.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네. 이미 타임머신 타고 미래 갔다 왔다. 아.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왜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 있었지 않나요? 그 미래에서 사신 분들. 네, 뭐 그래가지고 그런, 이번에 트럼프 당선도 갔다 와서 안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네. 별그대인가요? 그냥 농담이니까 너무 진지하게 아니, 그쵸, 받아들이지 그쵸. 마시고. 네, 그 정도로. 네, 그래서 해안이 있다. 지금 앞으로 이제 방산 쪽들도 주가가 더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런 드론이라던가 미래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 이 정도는 체크를 하시면서 방산주를 골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유일하게 있는 게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쪽이다. 네, 그리고 라면? 하나 네. 더 추가한다면 네. 한국항공우주. 한국항공우주도 드론 쪽 합니까? 네, 왜냐면 예. 그 비행기 만들고 이 부품 만드는 쪽이랑 드론이랑 그러네요. 연결이 될 수밖에 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드론이 날아다니잖아요. 음. 그건 소형으로 날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그 비행기 만드는 제작하는 곳의 그 기술과 이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굳이 드론과 관련해서 우리 소형주들이 많이 있고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그 종목들보다는 차라리 좀 중장기 관점으로 내가 진짜로 이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한다면 오히려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항공 우주 쪽이 조금 더 탁월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힌트를 주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즘에 미래 산업이 너무나 빨리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드론의 시대도 우리들 K2 전차에 집중할 때 어느새 나라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한국항공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에 대한 힌트까지 얻어봤어요. CES 관련해서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으로 연결고리 지어봤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바이오로 좀 넘어가 볼게요. 와, 정말 시장이 드론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CES 열리자마자 재료 소멸로 인식을 한 건지 이제 다음 넥스트 컨퍼런스인 JP모건 헬스케어 관련주들의 관심이 벌써 느껴지는 어제장이었거든요. 우리 이번에 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어떤 뭐가 있을 만한 기업이 있나요? 저는 이번에 네. JP 모건 헬스케어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ADC일 것 같습니다. ADC요? 네, ADC일 그러면은 것 같고요. 리가캠인가요? 물론 이제 리가캠 뭐이라던가 ADC 하는 기업들 뭐 ABL 바이오라던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도 좋은데 저는 결국에는 이 ADC 공장과 관련된 기업들 여기가 좀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공장? 그럼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인가요? 네, 그렇죠.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어머. 셀트리온 네. 요 두 기업인데 사실 이번에 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월에 올해 5공장이 이제 완공이 돼요. 완공 예정이고 특히나 ADC 전용 생산 시설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 우리나라 ADC 기업들 뭐 많은 기업들이 이제 뭐 준비를 해서 결국에는 만약에 그게 뭐 임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성공하게 된다고 한다면 만드는 건 누가 만들겠습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만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부각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도 지금 ADC 항암 신약, 그다음에 이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공개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바이오시밀러뿐만이 아니라 지금 셀트리온은 CDMO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기업들이 지금 이 사업에 대한 발표가 왜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돈과 직결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렸지만 바이오는 물론 뭐 유한양행처럼 정말 뭐 삼상 성공하고 FDA 승인 받고 이러한 모멘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바이오 기업들 안에서도 유한양행도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았죠. 그러면 지금 조정을 그나마 덜 받은 기업들을 잘 보시면은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이에요. 이미 매출이 나오고 있는. 돈을 잘 벌고 있고 앞으로도 돈을 잘 벌 수 있는 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SK바이오팜도 있고요. 그죠. 지금 뇌전체. 돈을 버는 기업들은 맞아요. 주가 조정 자체가 굉장히 폭이 적어요. 그렇다 하면 결국에는 반등을 할 수 있는 여력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SK바이오팜은 오히려 시장 빠졌는데 지금 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을 얼마나 잘 벌 수 있냐에 집중을 한다면 물론 중소형단의 뭐 기술력 있는 기업들을 보는 거 좋지만 결국에는 대형주 위주로 우리나라 지수가 올라가려면 그죠. 대형주가 가야지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지수는 지금 바닥권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쪽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조 본부장께서는 새로운 인사이트를 굉장히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모두가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도 바이오텍에 집중할 때 오히려 매출이 나오고 그런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현실화로 상용화할 수 있는 공장을 가진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삼바와 셀트리온 주셨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요, 본부장님. 네. 지난 시간에 저희 여쭤봤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라고 의견 바꾸셨는데 네. 한 주 만에 입장 다시 변경하시는 겁니까? 아니 뭐 시장이 보다 강하잖아요. 예, 예. 강하니까 이제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조금씩. 왜냐면 예. 반등이 나오니까. 만약에 계속 횡보하는 거였으면은 좀 그래요. 그랬을 텐데 좀 반등이 나오는 걸 보니 네, 이제 좀 시동을 약간 다시 한번 걸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어제 또 100만 원 터치하고 내려온 삼성 바이오로직스였는데 이전에 또 120만 원까지 본 이력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끝으로 조선 이야기 좀 풀어가 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한화엔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마어마한 역대급 규모의 계약을 공시했습니다. 6,200억 원 규모인데 사실 계약 상대는 경영상의 비밀로 유보를 했어요.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중국 조선사로 추정된다라는 애널리스트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뭐 사실 하나엔진은 사실 시간에서 올라간 게 진짜로 엄청난 공시였기 때문에 규모인 거죠. 금액 자체가 매출액의 거의 지난번에 70% 이상의 그런 규모이기 그 때문에 정도예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네. 지금 보면은 트럼프 이제 당선인이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또 했죠. 동맹국 협력 조성과 관련돼서. 근데 요게 약간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MRO 관련해서 왜 트럼프 당선인이 자꾸 얘기를 하냐면 대만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왜냐면 중국과 대만의 관계. 그러면은 중국이 만약에 압박을 하기 위해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을 압박하기에 가장 좋은 수단이 대만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대만 쪽에 뭔가 압박을 주려면은 신경을 건들려면은 바다에서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만에다가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시키고 하려면 이제 액션으로 우리 MRO 만든다 이렇게 가야 되는 느낌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그럼 우리가 큰 그림에서 그냥 이용당하고 말 건가요? 네, 뭐 근데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연 그러면 그렇게 트럼프가 이런 외교적인 정치적으로 만약에 이런 MRO를 얘기를 꺼냈다고 한다면 사실 이 가장 중요한 거는 필리조 선수인데 이게 지금 미국 번스 톨리브스 수정법에 따라서 이게 좀 말이 어렵더라고요. 어려운데 네. 미국 해군 한정은 미국 조선소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게끔 그렇더라고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도 그렇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따졌을 때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못 만든다는 소리예요. 네. 그러면 지금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만약에 이 MRO에 관련돼서 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필리조선소가 하나오션이 인수를 했죠. 그러면은 미국의 조선소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우리나라에 하나오션밖에 없어요. 물론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 필리조선소와 MOU를 체결을 한 이력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오션이 이미 인수를 했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뭐 HD중공업이 우리 같이 쓰자 이렇게 하진 않을 거고 그러면은 HD중공업이 만약에 새로운 미국 조선소를 인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오션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어제 그래서 하나오션 급등 나온 거예요. 근데 또 시간외에서도 상한가 터치했거든요. 그럼 그건 오늘 하나엔진. 오늘 엔진은 상한가를 터치했고 시간외에서 그럼 오늘 조선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투자를? 오늘도 제가 봤을 때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처음에 들어가긴 조금 부담이겠고 근데 뭐 갖고 지금 계신 분들은 더 갖고 가면 될까요? 네, 보유자분들은 그냥 쭉 쉽게. 들고 가시면 되고 네. 신규 접근 고민하신다. 그죠. 비중만 좀 적게 조금씩. 분할 매수로 지금 좀 사고 눌리면은 더 사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화고 어제 저희 애널리스트와 대담했을 때는 또 LHD 쪽을 언급해 주셨죠. 조선주에 대한 호재와 관심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또 정말 많은 섹터에 대해서 궁금증 풀어가네요. 도움 말씀 잘 참고해 볼게요. 고맙습니다.